것이고요. 자, 업무 주체는 민간경비는 바로 영리기업입니다. 법인이죠. 그래서 영리기업이다. 자, 우리 공경비는 국가죠. 정부 또는 우리가 자치경제를 따지면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얘들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중심이다 라고 비교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간경비는 강제력을 사용할 때 제약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주어진 권한 내에서 경비 업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일부 강제력이 허용될 뿐이지 일반적으로 우리 범인을 체포하고 그런 강제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는다. 그런 취지죠. 하지만 우리 공경비는 우리 통치권의 일환으로서 경찰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경찰권에는 강제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간경비하고 공경비 차이점은 이 점에서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가장 큰 특징에 관한 문제는 이쪽은 특정 의뢰인을 대상으로, 즉 다시 말해서 고객, 계약관계에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 기능을 하는 한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영리기업이다. 그리고 강제력 사용이 공경비보다는 제한된 범위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공경비는 일반적으로 법에 의거해가지고 모든 불특정다수 국민을 보호하고 가는 공공재 성격을 띠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범죄 예방 기능도 하지만 우리 범인 체포나 수사 기능도 전부 다 담당하는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한다라는 취지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점은 나오죠. 일반적으로 공경비든 민간경비든 우리 범죄를 예방한다든가 또는 범죄 감소시키는 기능. 자, 단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서 유지, 위험 방지, 또 재산 보호 이런 것 전부 다 공통점에서 논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자, 우리 20년 시험에서 물어봤죠. 일반적으로 민간경비하고 공경비의 공통점이 아닌 거라고 하면 일단 범죄 수사가 틀리게 잘 나와요. 자, 범죄 수사는 공통점이 아니죠. 범죄 수사는 공경비의 기능이고 민간경비는 활용할 수 없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민간경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자, 우리 민간경비라고 하는 것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경비 업무를 한다. 이것도 틀린 지문이죠. 자,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경비입니다. 민간경비는 특정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 그런 측면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는 일반적으로 민간경비가 우리 수사를 위해서 각종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을 한다. 자, 여러분들 민간경비가 각종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을 한다.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민간경비는 범죄 수사나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방적 측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후에 범죄를 해결하거나 또는 진압하고자 하는 측면에 그런 기능을 하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때문에 잘 체킹 좀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민간경비의 공공성이 나와 있죠. 자, 민간경비가 기본적으로 사익성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공공성이 전혀 배제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공공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도 치안 서비스 기능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국방, 소방, 교육 같은 공공서비스를 총 의미하는 건데, 자, 가장 기본이 치안 서비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치안 서비스라는 것은 바로 국민을 보호하는 하나의 공공 서비스의 일부다. 가장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이런 치안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나와 있죠. 자, 보통 우리 국방이나 형사사법기관이고 가장 넓은 게 국방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 서비스라는 것이 가장 거시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가장 넓은 개념이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국방 다음에 형사사법기관이 2차, 그 다음에 거시적 성격을 띈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치안 서비스 제공 주체는 국방이 가장 넓은, 국가 안위를 지키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넓은 의미의 서비스가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형사사법기관이 우리 또 서비스 범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졌네요. 자, 치안 서비스는 가장 거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국방 서비스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국방 서비스 다음으로 거시적 서비스는 형사사법 서비스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경찰도 우리 당연히 치안 서비스의 일환이 있죠. 경찰 서비스는 우리 대표적인 치안 서비스의 일종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형사사법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1단계적인 바로 입구적 기능을 하는 게 경찰 업무다. 그래서 경찰은 형사사법제 1단계 입구 기능이죠. 해당한다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민간 부분입니다. 자, 민간 부분은 일반적 경찰 허가 지도감도 받는다 나와 있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경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나옵니다. 다양한 형태의 치안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나와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시민의 참여 등이죠. 그래서 조직화돼 가지고 민간 부분에서 자, 우리가 자율 방범단을 형성한다든가 등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치안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기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이론적 측면도 여러분 하나 정리를 해야 될 것인데요. 자, 치안 서비스의 순수 공공재 이론이라고 나오죠. 자, 이 말은 우리 순수 공공재 이론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머스그레이브가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기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순수 공공재 이론에서 머스그레이브가 이야기하기를 세 가지. 자, 비경합성, 다시 말하면 비경쟁성을 말합니다. 자, 이 개념부터 특징 봐놓으셔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요소는 비배제성. 알겠죠? 그래서 일종의 배제될 수 없는 그런 성향이라는 것이죠. 순수 공공재는 그런 비배제성이 있다. 자, 또 한 가지는 거부할 수 없는, 즉 선택권이 없는 비거부성. 이 세 가지 요소고요. 일반적으로 비경합성이라는 것은 그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추가 이용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비경합성 또는 비경쟁성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비경쟁성은 것은 누군가가 치안 서비스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치안 서비스를 못 받는다. 그런 개념도 아니고 또 치안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차후에 누가 나에게 들어온다고 해서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간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에 대한 치안 서비스가 제공됨으로 인해서 자,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동등한 서비스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가 비경쟁성. 다시 말하면 추가 이용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비경쟁성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배제성이라는 것은 자, 이용 또는 접근해서 제한할 수 없다. 자, 이 말은 자, 일반적으로 누구든 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일반 치안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인을 제시켜가지고 혜택을 못 받게 할 수는 없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을 비배제성. 또 비거부성은 자,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없죠. 나는 경찰권 필요 없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 공공 서비스 개념, 즉 공공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경합성 또는 비배제성 또는 비거부성, 그죠? 이런 게 특징으로 봐두시면 되겠다. 자, 반면에 이런 순수 공공재 한계라고 나와 있죠? 자, 비순수성의 요인이다. 결국 순수한 공공재성의 한계라는 것은 비순수성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행정구역의 편성이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경찰 영역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있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너무나 지역이 한정됐기 때문에 그 규모가 작다면 우리 순수 공공재 특성이 아무래도 감퇴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정 지역인데 규모가 작아진다면 순수 공공재가 한계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고요. 또 한 가지는 거리 감퇴 효과라는 표현이 있죠. 자, 거리에 따라서 감퇴된단 말이 의미가 뭐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공공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용이 가능하는데 이용하는데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럴 때는 아무래도 공공재 성격이 약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들 앞에 산골 오지다. 그런데 파출소가 너무 멀리 있다는 것이죠. 또는 지금이야 전부 다 전화가 되지만 전화가 안 되는 그런 시기를 생각해 버리면 파출소가 찾아갈 시간이 너무 멀면 아무래도 공공재의 순수성의 한계가 봉착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또 한 가지 한계로 제시한 것이 외부 효과성이 나오죠. 자, 외부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말 그대로 자, 우리 주변 쪽에 양질의 교육시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에는 범죄가 덜 발생되기 때문에 정의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쓰레기 처리장 같은 것은 유해시설 인접해 있으면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순수 공공재는
누구든지 혜택을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외부적 효과에 의해 가지고 그런 공공재 성격의 순수성이 감퇴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민간경비 성장 이론적 배경 대단히 중요한데요. 자, 이 테마는 다음 강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